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KNL 시스템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3억 대의 휴머노이드를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다르죠.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노동 해방을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요새처럼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성장하는 주식이라도 갖고 있지 않다면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죠.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액추에이터 부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현재 KNL 시스템은 휴머노이드 이전 각종 산업 현장에 쓰이는 유압식 로봇의 서버밸브와 액추에이터를 수입 의존 없이 자체 개발한 유일한 회사죠. 자, 오늘 영상에서도 아직 오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 KNL 시스템이 어떠한 위치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출발합니다. 자, 먼저 로봇과 노동력의 대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노동인구 대체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권위 있는 맥킨지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8억 명의 근로자 전체 노동인구의 약 5분의 1이 로봇과 자동화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노동인구의 약 3분의 1이 직업 재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이 중 제조업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음은 물류와 운송,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지막으로 사무, 행정의 순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후 2019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좀 더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천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중국의 경우는 약 1,4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한 대 도입이 될 경우 평균 1.6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포럼은 올해 전망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데이터 분석가와 AI 전문가, 로봇 기술자 등 새로운 직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제 일자리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노동자 재교육 투자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죠. 자, 국제로봇연맹은 한국이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 2024년 발표를 보시면 100명당 로봇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노동인구의 10% 이상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제조업이 강한 한국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는 중요한 쟁점이 되죠.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24년 약 3,546억 달러에서 연평균 9.74%씩 성장을 하고 2029년엔 5,643억 8천만 달러의 성장을 이룰 전망입니다. 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9.7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고객 맞춤형 소량 생산 요구 증가로 인해 성장이 더욱더 견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트렌드는 먼저 초연결성이 있습니다. 5G 기술 활용해 산업용 IoT, 여기에 실시간 연결과 설비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키워드는 초지능화인데요.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불량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봇 기술의 고도화가 되겠죠. 협동 로봇이 도입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 이러한 것들로 인한 정밀 작업 수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트윈인데요. 가상 공장을 구축을 해서 실제 공정을 복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바로 로봇이 되겠죠. 자동화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해서 작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순환 구조가 되죠. 반대로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이 로봇 시장을 견인하기도 하는데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 시장이 확대하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정책이 로봇 산업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AI와 이 IoT 기술 결합의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초저지연의 통신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에 꼭 필요하죠.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제어 시스템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5G, 나아가서 6G 기술로 인한 초저지연,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실현이야말로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도면 테슬라 옵티머스의 양산형을 처음 보시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내년도 1분기에 젠3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3분기 실적 콜에서 옵티머스 V3를 먼저 공개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테슬라의 로봇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의 생산 목표를 우선 100만 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100만 대 생산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텐데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로봇 기업으로의 정체성이 확장이 되고 테슬라의 기업 가치 평가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그저 남의 나라, 남의 회사만 부러워할 순 없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액추에이터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고성능 액추에이터는 필수인데요. 이 핵심 부품이야말로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의 역할을 하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전기식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자, 하지만 최근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앱트로닉의 아폴로 같은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액추에이터의 공급 부족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죠. 과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관절 모터의 과열과 기어 수명의 제한, 배터리 지속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는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면서도 높은 토크와 정밀한 제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 상충된 요구사항이 존재한데요. 여기서도 히토류가 문제가 됩니다. 고급 자석과 정밀기계 부품, 고성능 배터리 등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히토류 자석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공급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밀 기계 부품은 일본과 독일 등 소수 국가의 전문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지역적 집중이 공급망의 취약성을 증가시켜왔던 거죠. 특히 실험실에서의 생산과 대량 생산은 얘기가 더욱더 달라집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미세한 오차도 로봇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일관된 품질 유지가 필수인데요. 새로이 개발하는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공급망도 취약한 데다 고정밀과 내구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 괴랄한 액추에이터의 요구사항이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일관된 품질 유지에 더욱더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만큼 액추에이터의 시장 전망은 어마무시합니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2억 9,800만 달러, 하지만 2032년에는 약 5억 1,200만 달러로 8년간 약 72%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상용화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천조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던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선 결국 휴머노이드밖에 답이 없는 거죠. 과거 IT의 성장이 스마트폰에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이 피지컬 AI인 휴머노이드가 집집마다 한 대씩 보급이 돼야만 이 엄청난 투자가 버블이 되지 않는 건데요. 자,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30억 달러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 연간 성장률은 최소 39%에서 최대 13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중에 있고요. 그중 역시 중국이 56%로 압도적이죠. 중국 외에 아시아 전체가 73%를 차지하면서 2030년까지 약 200개에서 500개의 기업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현재 대비 2배에서 5배 이상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KNR 시스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실제 이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이 종목의 모멘텀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수익과 연결된 매매에 있어서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또는 어디서 매도를 했느냐의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매수를 하게 되면 장기간 이 횡보 구간에 갇혀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고요. 또 소중한 자산 조심조심 기다리다 뒤늦은 매수 매도로
거꾸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도 20년 전업을 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이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이 어려운 거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시다면 보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12월 5일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면서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8시 54분 3연을 시작으로 같은 시간 SPG를 공유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시 55분에 로보티즈까지 3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바로 이 시가매매 공략주 훨씬 더 자신감 넘치게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눈이 번쩍 뜨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시가매매 공략주 첫 번째 종목 바로 3연인데요. 액추에이터의 숨은 강자로 자동차 전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방산과 휴머노이드까지 올인원 액추에이터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 시가매매 함께 하셨던 분들은 1.2% 출발, 고점이 14.82%로 장중 13%의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최 교수의 시가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시작 전 관심 종목 올려드렸던 것은 바로 SPG죠. 장 시작 전 매수알람에 우왕좌왕 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장에 로봇 관련주, 특히 액추에이터와 정밀 감속기를 빼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가매매 SPG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침 2.01% 출발, 고점 9.26%로 7%의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종목입니다. 자, 최 교수의 시가매매 공략주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대장인 로보티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가매매 공략주는 아침 장 시작 직후에 매수를 하셔서 장중 자율 매도를 원칙으로 하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장이 불안하시더라도 장중 고점이 11시 반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후장에 컴퓨터 끄시고 점심 드시러 밖에 나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함께 하셨던 분들은 1.39% 출발에 고점이 11.28%로 장중 변동 10% 가까운 9%의 수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만으로 부족한 타이밍, 특히 매수 이상으로 매도는 3배나 어렵다고 하죠. 자, 이 시가매매 공략주는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추세 안에서 단기 파동과 세력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잘못 잡으면 장기간 횡보 구간에 갇혀서 기회 비용을 날릴 수가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늦은 타이밍에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 상승 파동 안에서도 이 짧은 변동성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업에 바쁘신 또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인데요. 좋은 종목 열심히 공부하시고도 자꾸만 이 얄미운 세력들 배만 불리고 오랫동안 이 손실에 갇혀 계셨더라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 먼저 이 상단의 강력 히든주는 꼭 열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오픈해 드렸을 때 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많은 혜택들을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미리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에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2초면 충분하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KNL 시스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기반 로봇 시스템과 정밀 제어 기술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기계공학과 로봇공학 박사 3명이 공동 창업한 토종 기업이고요. 설립 이후 유압 기반 로봇 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정밀 제어 기술 분야의 핵심 역량을 확보한 곳입니다. 자, 유압 로봇 시스템은 유압을 동력원으로 하는 액추에이터와 컨트롤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말하고요. 고하 중에 고토크가 필요한 극한 환경에 활용되는 유압 로봇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동식 로봇에 비해 토크 대비 부피나 무게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극한 환경의 산업 로봇에 특화됐다고 할 수가 있죠. 실제 국내에서는 자동차, 철도, 모터, 다이나모미터까지 다양한 산업용 시험 장비 제작과 공급을 하고요. 국내외 인증에 부합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압 로봇 시스템과 정밀 시험 장비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최근 휴머노이드가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엔 정말 다양한 로봇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KNL 시스템은 국내 유압 로봇 시스템 기술을 내재화 완성을 하고 국내 소수 기업만 역량을 확보한 경쟁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인증 시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유압 로봇은 특히 극한 환경 작업에 적합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수한 내구성으로 산업 안정과 품질 규제 강화까지 수요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NL 시스템은 연이어 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에 이어 리니어 액추에이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함으로써 KNL 시스템은 전기 모터와 유압 부품을 인라인 구조로 결합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부분에 포트폴리오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자, 이는 세계 최초의 로봇의 팔다리에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특허 출원까지 완료가 됐죠. 이 기술의 특징은 인라인 구조로 슬림하고 컴팩트한 설계를 구현한 것인데요. 로봇의 팔다리 등 직선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이 되고 내압 설계 적용으로 수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라인업을 완성한 KNL 시스템인데요. 리니어 액추에이터 이전에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먼저 개발을 했죠. 자, 리니어는 팔과 다리 등 직선 운동에 사용이 됐다면 로터리는요, 로봇의 어깨와 허리 등 회전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이 역시 세계 최초 개발 성공이고 회전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로봇의 관절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죠. 자, 이것은 유압의 핵심 부품과 고성능 모터를 내재화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회전 각도와 토크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는 팔과 다리, 어깨, 허리 등 전신 제어가 가능해졌고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 체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자사의 각종 로봇 제품군에 적용을 하면서 이 고하중을 다룰 수 있는 슈퍼 휴머노이드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아톰과 같은 힘센 휴머노이드를 위해서는 정밀함을 따지는 기존의 전기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강한 토크를 내는 유압식과 하이브리드가 된 KNL 시스템이야말로 슈퍼 휴머노이드 시대의 핵심 기술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존 EHA와 로봇용 EHA의 차이점인데요. 자, 왼쪽 사진의 EHA를 보시면 유압 발생 및 제어 모듈이 실린더 외부에 부착이 되어 있죠. 복잡한 구조로 컴팩트한 설계가 어렵고 로봇의 팔다리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주항공과 건설기계, 산업 자동화 등에만 사용이 되고요. 이번 로봇용 EHA는 로봇의 팔다리 등 협소한 공간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내압 설계 적용으로 수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기술적 쾌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고성능 EHA 시장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파커 하니핀과 무구 등 미국 기업이 있고요. 보시렉스로스 등 독일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EHA가 복잡한 구조로 로봇에 적용이 어려웠던 거고요. KNL 시스템은 유압 부품 전체를 실린더와 동일 축선상에 배치를 하면서 인라인 구조로 슬림하고 컴팩트한 설계가 가능했죠. 자, 한마디로 수중과 재난 구조에 쓰이는 중량물을 핸들링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각종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심해 작업의 특수 로봇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우주항공, 방산, 원전, 건설, 조성까지 실제 사람이 할 수 없는 무겁고 위험한 일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KNN 시스템은 액추에이터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뒤 소형 서버밸브의 국산화에도 성공을 합니다. 이 소형 서버밸브는 유압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되는데요. 이 고성능 소형 서버밸브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 서버밸브는요, 정밀 제어가 필요한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제어 시스템의 항공우주, 또한 고하중과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장비 분야의 방산까지 적용 범위가 넓은데요. 자, 이 서버밸브는요, 유압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압 유체의 유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요. 액추에이터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로봇의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죠. 결국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모든 유압 장비의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하중과 초정밀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서버밸브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을 했는데요. 수입 제품 가격이 대당 4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기술 종속 문제와 이것이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성 및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에 있어 이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과 비용 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은 것이죠. 자, 물론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다 쓰이는 건 아니겠죠. 현재 유량의 정밀 제어 성능은 경쟁사의 동급 제품과 동일한 수준을 구현했고요. 정밀 제어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는 2.6% 이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수입 제품 대비 약 절반 수준인 300만원 안팎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죠. 자, 이것이 로봇과 항공우주, 방산 등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설계로 소형 정밀 구동계에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는데요. 경량화를 이뤘기 때문에 로봇의 전체 무게가 감소를 하고요. 내부 리키지가 0.6 lpm 이하로 에너지 효율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압 로봇과 슈퍼 휴머노이드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포트폴리오가 내재화됐고 핵심 부품인 서버밸브까지 직접 만들어낸 KNN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강도의 경량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에코알막 신소재를 적용하게 됐죠. 자, 이것은 기존 로봇의 무게보다 절반 수준 이하의 고강도 경량 로봇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KNN 시스템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올 5월에 고강도 경량 로봇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소재 기술의 로봇 산업 적용을 협력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에코알막 원청 기술이 되는데요. 로봇 부품 제작의 신소재 적용으로 경량화뿐 아니라 강도까지 동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로봇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구동부의 경량화죠. 당연히 로봇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에너지 효율과 작동 속도가 향상이 되는데요. 특히 휴머노이드와 같이 복잡한 로봇 시스템은 경량화가 필수입니다. 자, 하지만 기존 소재는 높은 강도 대신 무게가 무거웠죠. 알루미늄은 가볍지만 강도와 내구성이 부족하고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내환경성을 갖춘 소재는 부재했습니다. 자, 이 에코알막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알루미늄 계열의 신소재인데요. 기존 소재 대비 무게가 약 3분의 1 수준이고요. 로봇 구동부 경량화에 최적화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로봇 무게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요. 이것이 로봇의 이동성과 작동 속도를 개선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재와 동등한 또는 더 높은 강도를 확보하는데요.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갖추면서 반복적인 작동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로봇 관절과 프레임에 적용을 하면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 하중 지지 능력이 높아지죠. 결국 장시간 사용에도 변형이 적음으로써 내 마모성이 뛰어나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자, 그만큼 로봇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로봇 부품 제작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로봇의 프레임과 관절, 구동부 등 핵심 부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KNN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경량화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로봇팔과 슈퍼 휴머노이드 개발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로봇 설계의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것이 국내 로봇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겠죠. 자, KNN 시스템은
2025년 말까지 이 경량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우선적으로 출시할 계획인데요. 기존 부품 대비 무게는 절반이고 강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이후 2026년엔 기존 대비 2배 향상된 성능의 로봇팔에 적용이 되고요. 슈퍼 휴머노이드에 확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로봇 부품에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서 모든 핵심 부품에 에코알막 소재를 도입할 예정이죠. 자, KNL 시스템은 K 휴머노이드 연합의 공식 참여 기업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 사용이 되는 심해 작업용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요. 제철소 용광로 관리 로봇 기술의 실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수중과 고온, 방사능 등 극한 환경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앞으로 에코알막 소재 적용으로 더욱더 극한 환경의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죠. KNL 시스템은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도 공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제조 현장의 자동화, 효율화 기술을 개발해서 데이터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5일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5월 6,700원에서 약 36,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 23,800원에 종가가 놓였는데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의 상단은 15,000원이 되고요. 최근 차트로 확대를 해보면 2만원에서 25,000원 밴드가 새로운 전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KNL 시스템의 다음 호재까지 현재는 중간 위치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정부의 K 휴머노이드 정책으로 보나 앞으로 있을 로봇의 공급망에 있어서도 부품의 국산화는 필수고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산업 로봇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압식 로봇과 최근 협동 로봇부터 미래 휴머노이드까지 정밀함이 요구되는 전기식까지 이 모든 장점들을 하나로 묶은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와 핵심 부품인 서버 모터까지 모두 다 내재화에 성공한 KNL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세계 최초의 경량화 소재까지 이 모든 것이 일괄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고품질 양산화에도 적합하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이 신제품의 양산과 더불어 계약 수주권이 발표가 된다면 이 주가가 조정받은 만큼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100% 우상향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곡에 가까운 위치죠. 그만큼 이 30분 봉이라도 좀 더 정밀하고 끈질기게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 생업을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자, 이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게 되면 시가매매 공략주 강력 추천을 드렸죠.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 과연 수익이 나긴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지만요. 자, 그만큼 좀 수익이 절실한 분들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이 상단에 강력 히든주 살짝 오픈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미리미리 이 선점하셔서 좀 더 여유있고 즐거운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고드렸던 강력 히든 종목 살짝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저점 대비 500%의 폭등을 했던 하이젠 RNM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100% 무료 급등주에서도 하이젠 RNM을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추천해드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강력한 재료와 함께 매집이 확인이 되면서 장단기 이평의 수렴과 함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 자, 이렇게 실제 차트를 확인해서 보시면 12월 17일 고점이 10,000원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벗어나면서 여유있게 최소 400% 고점에서 500%까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하이젠 RNM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력 히든주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인데요. 현재 전 세계 자금이 AI로 몰려들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엑시트 창구로 휴머노이드가 낙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양의 액추에이터 또 이 감속기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이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현재 NDA 상태에서 노출이 불가능하지만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화 준비가 완료가 돼서 캐파 확장 뉴스만 나온다면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에 이미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접촉을 했고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 상장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 의향서로 제출이 됐고요. 자, 현재 이 강력 히든주의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차트가 수렴한 데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임박한 곳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 두시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생긴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오늘 보신 종목들 중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이 강력 히든주까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드리는 이 100% 무료 급등주, 이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시고 이 수익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따라해보셔도 상한가 부럽지가 않은데요. 이 생업에 바쁘셔서 이마저도 힘드신 분들 어떻게든 또 하드 캐리 가야죠. 이 강력 히든주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진 못합니다. 재료가 오픈된 순간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 30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선점들 하셔서 큰 수익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